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수동태까지 마무리했고, 이제 오늘은 이제 과정으로는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이 그 유니트 3의 그 25페이지의 준동사, 여기가 이제 거의 그 내용상 마지막 부분인데, 바로 이 동사 기초의 마지막에 요게 있었기 때문에 품사 기초 편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기초를 지금 이제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마지막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준동사라는 걸 배우는데, 준동사는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준동사보다 이제 좀 좁은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텐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제 이 부분을 배울 거예요. 이 세 개를 합쳐서 이제 준동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한 장 넘겨보면, 26페이지, 27페이지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한번 잠깐 보세요. 그 26페이지, 27페이지 문제를 쭉 보면 예전에 우리 어디서 한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어디냐면 교재에 우리 예전에 요 핵심 입문 기초영어 맨 처음 부분에서 핵심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거의 첫 부분에서 12페이지를 잠깐 보세요. 그 교재 12페이지를 보면 연습 문제에서 구는 밑줄을 치고 종속절은 괄호를 치고, 그래서 그 종류를 말하시오라고 하면서 구에는 종류가 세 가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그리고 절도 세 가지 해서 이제 이런 연습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좀 전에 말했던 그 12페이지 부분이 전혀 기억이 안 나면 그 핵심 기초 부분을, 그 앞부분을 빨리 다시 한번 그 동영상으로 일단 먼저 한번 본 다음에 그때 구하고 절을 어떻게 구별했는지 그걸 먼저 한번 보고 나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영어에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렵다고 생각하던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맨 처음에 기초에서 했던 부분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중요한 부분이고, 그 준동사를 맨 처음에는 이제 구와 절 이런 개념으로만 시작을 했다가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준동사 하면서 이제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제 잠깐 보세요. 왜 어렵다고 하냐면, 그 준동사 중에 맨 처음에 이제 부정사라는 그 설명이 나올 때, 여기 이제 부정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우리 이제 맨 첫 시간에 배웠던 부분이에요. 팔품사라고 그래서 명사는 역할이 뭐고, 형용사의 역할이 뭐고, 부사의 역할이 뭐고, 그 다음에 동사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 핵심 기초 부분에서 맨 처음에 배웠거든요. 그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품사 기초편에서 관계사, 의문사 이런 부분들을 그 품사 기초편에서 또 배웠었어요. 바로 이런 부분. 그리고 그 지난 시간에 수동태 끝날 때쯤에 한번 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동사 기초편에서 시제, 조동사, 이거 우리 아주 최근에 배운 거예요. 가정법, 수동태, 그 다음에 이제 그 1장에는 또 동사의 종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배웠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이 돼서 여기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단원이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관계사랑 의문사, 뭐 수동태, 가정법을 안 배운 상태에서 부정사 수업을 듣거나 명사, 형용사, 부사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부정사 수업을 들으면 수업을 듣고 나서도 뭐가 뭔지 하나도 개념이 안 잡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습을 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우리 다 배웠어요. 기초 부분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기억이 나도 되는데 이 부분을 다 배웠단 말이에요. 다 배운 상태에서 지금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부터 수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되면 지금까지 공부가 잘 돼왔다는 얘기고, 지금 오늘 하고 이제 몇 시간 쭉 설명을 할 때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약간 부족했거나 설명을 조금씩 놓쳤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다 종합이 되면서 여기서 설명이 이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를 하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에서부터 그 문법 단원의 그 각각의 핵심이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그 12페이지에 구하고 절 구분할 때 이제 그때 설명에서부터 이제 쭉 이어서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예전에 배웠던 기억 다시 떠올리면서 이제 다시 이해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다시 범위를 이제 넓혀서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 원형에 앞에 to를 붙여요. 그러면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걸 부정사라 부른다고요. 또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명칭이 많거든요. 근데 그 명칭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테니까 일단 명칭은 의미 두지 말고, 자, 우리 그 핵심 기초에 거의 맨 처음에 한 두 번째 강의나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바로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요. 동사 원형에 to를 붙이고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면 바로 이 모습 가지고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 명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부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결론은 핵심은 뭐냐면 형태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 세 가지의 역할을 다 할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면 문제는 같은 형태인데 어떻게 명사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형용사인지 어떻게 하면 부사인지를 어떻게 해서 구별할 수 있냐, 요게 관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업의 대부분은 다 이걸 위해서 했던 거예요. 형태는 똑같지만 같은 형태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을 때 충분히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어디서 설명을 했냐면 팔품사에서 부사 부분 설명을 하면서 이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투부정사나 ing가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지 형용사 역할을 하는지 부사 역할을 하는지 구분은 부사편에서 설명이 다 끝났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기억이 나는지 보세요. 지금 이제 이 설명을 하고 바로 이제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사의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부사의 특징이요. 부사. 첫 번째는 부사는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문장의 성립이 된다 라는 말을 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이 부분들을 반복을 했었고, 두 번째, 부사는 수식어지만 명사는 수식 못한다 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런 부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노트 필기 다 돼 있는 부분을 지금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사는 수식어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문장 성립이 된다. 이게 바로 명사와의 차이점이야. 명사와의 구별 방법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명사는 이런 성격을 안 갖는다 이거죠. 부사는 이렇지만 명사는 이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 부사의 두 번째 특징이 명사는 수식을 못한다. 그럼 이건 뭐와의 차이점이냐면 바로 형용사와의 차이점이요. 형용사도 수식어지만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는데 부사는 명사는 수식을 못한다고요. 그러면 형태는 똑같더라도 바로 이런 특징을 활용을 하면 부사로 쓰였는지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가 구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간단히 구별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럼 이걸 구별을 하면 뭘 하는 거냐? 구별을 하고 나야 그 다음에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형태가 이런데 그러면 명사로 쓰였는지 부사로 쓰였는지 형용사로 쓰였는지 알아야지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구별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이 구별을 못한다. 그러면 해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문장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해석을 못할 거 아니에요. 부정확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해석이 될 리가 없지. 근데 이게 정확하게 분석이 돼서 명사로 쓰였는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가 구별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해석이 정확해질 거 아니에요. 해석이 정확해지면 영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독해를 할 때도 당연히 잘할 수 있을 거고 문법적인 부분도 당연히 해결이 될 거고 이러면서 영어가 풀려나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부사인지 아닌지의 특징은 여기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명사와 형용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전에 배웠던 거 복습이에요. 만약에 이 모습으로 명사처럼 쓰였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쓰이는 거야. 문장의 핵심 요소로 주어나 목적어, 보어, 동격,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5개 중에 하나로 쓰였으면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명사처럼 해석하면 돼. 이걸 원래는 동사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는데 그걸 명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명사로 해석을 한다 이 말이야. 그 자세한 해석 방법은 좀 이따가 배우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 모습인데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형용사라면 방금 말했지만 명사를 수식을 하거나 아니면 보어로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였다. 그러면 이게 형용사처럼 쓰인 거지. 그러면 해석을 형용사로 해석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면 부사인 거고요. 그러면서 부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각 품사와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그 특징으로 이렇게 1번, 2번 설명을 해준 거고.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을 맞물려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고 처음에는 시간이 좀 늦어지고 실수도 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런 걸 따지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거고 이렇게 쓰였냐 이렇게 쓰였는지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시간이 걸리면서 좀 더듬더듬 하겠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실수를 좀 거듭하다 보면 다시 바로잡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빨라질 것이고 그러면서 영어 글을 더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했고 한 가지를 더 보세요. 동사에 to를 붙이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3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특징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동사였잖아요. 애초에는 동사였기 때문에 이런 다른 품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까지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당장 영어는 여러분들 수준이 한 단계, 두 단계 바로 이상 실력이 올라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동사의 성질이 뭐냐?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 되죠. 동사의 성질이 뭐냐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고 동사 자신만의 주어나 목적어, 보어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동사의 성질이거든요. 그러면 동사의 성질이라는 게 어디서 역할을 하는 거냐면 이게 동사잖아요. 그러면 부정사라고 하면 딱 2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ing도 딱 한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사의 성질 때문에 뒤에 말이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요. 동사의 성질 때문에 뒤에 말들이 쭉 이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 이어져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만 있으면 돼. 이게 바로 동사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묶어낼 수만 있으면 맨 앞에 to 플러스 동사원형 딱 2단어가 부정사가 아니고 to부터 시작을 해서 동사의 성질이 끝나는 데까지 또 ing로 시작을 해서 동사의 성질이 끝나는 데까지 여기까지를 하나의 단어처럼 볼 수만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실력이 바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배웠던 걸 지금 복습을 한 거예요. 처음 설명한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말한 것처럼 또 문제 풀 때는 그 문제 설명을 바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꼭 문제를 풀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 25페이지에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구문은 설명을 다 이제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12페이지에서 이미 문제를 다 풀어봤으니까 그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밑줄을 쳐놨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번을 보세요.
1번을 보면 to do 딱 두 단어만 밑줄이 쳐져 있죠. 근데 2번을 보면 to do the thing, the thing이라는 명사까지 밑줄이 쳐져 있죠. 이게 바로 동사의 성질까지를 묶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밑줄 쳐놓은 부분을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바로 구란 말이에요. 구. 그리고 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여기 보세요. 여기는 일단 두 단어지만 또 여기는 한 단어지만 뒤에 뭔가 이어져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안에는 주어 동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바로 구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나 이 모습이 만약에 명사처럼 쓰였다. 그러면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명사구 이렇게 불러요. 부사처럼 쓰였으면 부사구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이제 명칭은 오히려 나중에는 쉬워지겠지만 처음엔 복잡해질까봐 이런 명칭 얘기를 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동사의 성질까지를 다 묶어서 밑줄을 쳐놨으니까 그 밑줄 쳐져 있는 것들을 하나의 단어처럼 보면서 이걸 따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명사처럼 쓰였냐, 형용사처럼 쓰였냐, 아니면 부사의 특징을 갖고 있냐.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오른쪽 페이지 25번 있죠? 25번까지 그 구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뜻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공부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해 나갈 수가 있을 테니까 이제 그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설명을 듣지 말고 잠깐 그 동영상은 멈춰 놨다가 그 1번부터 25번까지를 먼저 풀어보고 나서 이제 추가되는 설명을 들으세요. 일단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개로 구분을 해보라 이거예요. 자, 이제 그 문제를 풀어봤으면 하나씩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대충 이제 느낌으로 이건 명사로 쓰였겠구나, 형용사겠구나, 부사겠구나가 이제 느낌으로는 나올 건데 문제는 느낌으로, 감으로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유가 있어야 돼. 이유가. 이게 왜 명사로 쓰였냐? 그럼 문장에서 주어니까 명사로 쓰였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정확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까지를 맞았는지 확인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빠르게 한번 쭉 맞춰줄 테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풀었던 걸 확인을 해보세요. 자, 1번 밑줄 친 to do는 앞에 있는 nothing이라는 대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형용사 구. 2번 문장의 동사가 is예요. is. 그러면 앞에 있는 to do the thing이 문장의 주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사 구구나 이렇게. 3번 like라는 단어가 좋아하다라는 뜻의 타동사예요. 그러면 to go to the seaside는 통째로 like의 목적어예요. 그러면 목적어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그래서 명사 구. 4번 to study English history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앞에 잉글랜드라는 명사가 있죠. 그럼 명사가 있으면 혹시 형용사처럼 쓰인 게 아닌가?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니까.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study English history를 해석을 하면 영국의 역사를 공부하다. 영국의 역사를 연구하다거든요. 요게 만약에 잉글랜드를 수식을 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이 맞아야 돼요. 영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영국.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명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명사 수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명사를 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to부터 끝까지를 없애버려도 문장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해서 이런 게 바로 부사구예요. 5번 he kept on이 전치사예요. 그러면 뒤에는 전치사의 목적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명사구. 6번 문장의 동사는 is. 그래서 지금 2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2번 문제랑 6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게 자꾸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헷갈리고 틀렸을 수 있지만 점점 익숙해질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익숙해지고 나면 그게 바로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은 is가 문장의 동사니까 앞에 working on such a fine day는 문장의 주어. 그래서 명사 구. 7번 entering the room을 없애버려도
뒤에 있는 네 단어 I saw a boy만 가지고 문장 성립이 돼요. 그러면 entering the room은 없어도 되니까 부사 구. 8번 마찬가지예요. 부사 구. 9번 한 단어지만 부사. 부사예요. 그냥 한 단어기 때문에 구라는 말을 지금 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tired라는 단어는 부사고요. 다음에 10번 to fail이 없어져도 문장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부사 구. 11번 to drink가 없어져도 문장 성립이 되고 화살표를 하세요. to drink에서 앞에 있는 굿에다가 화살표를 해봐요. 그 화살표라는 게 수식한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굿은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는 품사는 부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to drink도 부사 구. 12번 똑같아요. difficult에다 화살표를 하세요. difficult도 형용사. 그래서 to solve 부사 구. 13번 to do 앞에 gentleman이라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본 수업을 들어야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도 gentleman이라는 명사가 있긴 하지만 형용사 구가 아니고 부사 구예요. 없어져도 문장 성립이 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또 하나의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유가 추가가 되면 되는데 어차피 부사 구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고 14번 while eating lunch 부사 구. 생략해도 문장 성립되고 15번 to take a rest도 부사 구. 다음에 27페이지 16번 이제 이런 구조가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구조가 어디 있냐면 7, 8, 9, 14번 이런 것들이 지금 16번하고 똑같은 구조예요. To tell the truth가 없어져도 I don't know him 이걸로 문장 성립이 된다는 점. 그래서 이것도 부사 구.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부터는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쉬운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이 부분은 본 수업 가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들으면 더 쉽게 알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자, 17번 walking 이건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옆에 sewing 이건 명사로 쓰인 거고 이해가 안 돼도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냥 한 단어짜리는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도 될 수가 있고 18번 walking stick 할 때 walking 이것도 명사예요. 19번은 16번하고 구조 같죠? 부사 구예요. 20번 20번 같은 경우는 이런 비슷한 구조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하겠지만 24번도 같은 구조예요. 20번하고 24번이 무슨 얘기냐면 20번에서 문장의 동사를 찾아봐요. 그게 is예요. 그러면 주어는 맨 앞에 있는 the man. 그러면 사이에 있는 walking in the garden 요 네 단어는 역할이 뭐냐면 the man에다가 화살표를 하세요. 명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형용사 구. 그러면 24번도 마찬가지. 문장의 동사는 don't know. 그리고 문장의 주어는 맨 앞에 people. 그러면 사이에 있는 living in the city는 똑같이 people 수식, people에다가 화살표를 해요.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형용사 구, 명사를 수식하니까. 이렇게 이제 구조상으로 공통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들 눈에 조금씩 들어가게 되면 다음에 또 이런 류의 문장이 나오면 그만큼 정확하고 쉬워진다 이거예요. 자, 이제 다시 올라가서 21번. 21번의 swimming. 이 단어는 앞에 children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여기 swimming은 목적격 보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형용사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 22번. 똑같이 swimming이 밑줄이 쳐져 있지만 여기는 전치사 for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명사로 쓰인 거고. 23번이 또 19번하고 똑같아요. 밑줄 친 부분이 없어져 버려도 the road is muddy만 가지고 문장 성립이 돼요. 그래서 부사 구. 24번은 방금 한 것처럼 형용사 구. 25번 know 뒤에 when to start 세 단어 합쳐서 know의 목적어예요. 그래서 명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when to start는 명사 구.
형태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겠지만 지금 밑줄을 쳐놨으니까 밑줄을 하나의 단어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밑줄 쳐놓은 게 다시 봐요. 그 밑줄 쳐놓은 게 합쳐져서 명사로 쓰였냐 형용사로 쓰였냐 부사로 쓰였냐 이 구별을 지금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구별이 됐으면 여기까지는 우리 그 품사편 핵심 기초의 그 팔품사의 성격 배우고 나서 바로 했던 연습처럼 이제 지금 해본 거고, 이제부터는 이제 추가로 설명할 테니까 이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미 끝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봐요. 25페이지에다가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데 25페이지에는 이제 부정사부터 설명이 바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니트 3 위에다가 쓰든가 아니면 따로 연습장에다가 쓴 다음에 이제 필기할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별도로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따로 정리를 하세요. 거기다 바로 쓰지 말고. 이제 준동사에 대한 설명을 처음부터 다시 할 테니까 대신 이제 용어까지 설명을 다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봐요. 근데 이제 여기를 하기 전에 여기 명칭부터 한번 해봐요. 지금 이제 요 R자 동그라미 층의 동사 원형이다라고 한 거고,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정사라고 그랬죠? 그러면 부정사는 명사 역할도 할 수 있고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무슨 새로운 명칭이 있냐? 새로운 명칭 없어요. 그냥 부정사가 만약에 명사처럼 쓰였다? 그러면 이걸 그냥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불러요. 그냥 품사 명칭을 그대로 따서.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으면 형용사적 용법, 부정사가 부사로 쓰였으면 부사적 용법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명칭에 대한 부담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집중해서 들어요. 동사 원형인데 ing를 붙였어요. 여기가 이제 맨 처음에 들을 때 복잡할까봐 명칭 설명을 안 했는데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동사 원형에 ing로 시작을 했는데 역할이 또 똑같다고 그랬죠.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외우면서 들으세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는데 만약에 명사로 쓰였다. 그때 이 ing를 이렇게 불러요. 동명사. 근데 이 동명사라는 명칭은 여러분들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명사로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동명사 할 때 명사라는 명칭도 있고 동사라는 명칭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ing가 동사에 ing 붙인 게 명사 역할을 했으면 동사를 명사로 만든 거구나 해서 동명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자, 다음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는데 만약에 형용사 역할을 했다. 그때 ing를 이렇게 불러요. 현재 분사라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용어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가 익숙해지면 돼요. 현재 분사. 똑같은 ing인데 명사 역할을 하면 동명사라 부르고 형용사 역할을 하면 현재 분사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사 3단 변화의 마지막 거 규칙 변화 같으면 동사 원형에 ed 붙인 거 있죠. 이런 걸 우리가 과거 분사라 부른다고 그랬죠. 현재 분사 말고 과거 분사라는 건 우리 그 수동태라든가 시제하면서 계속 그 형태들 봐왔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분사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형태가 ing고요. 과거 분사는 형태가 이렇게 ed를 붙이는 건데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둘 다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점은 같아요. 다만 이제 현재 분사 ing냐 아니면 ed를 붙인 과거 분사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또 서로 뜻이 달라요. 그러면 어쩔 때 현재 분사 쓰고 어쩔 때 과거 분사 쓰는지 이런 게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고, 현재 분사가 나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하고 과거 분사가 나왔을 때 해석 어떻게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배우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이에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였는데 만약에 부사로 쓰였다. 그러면 저 ing를 이렇게 불러요. 분사 구문. 이렇게. 이래서 그냥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아까 부정사처럼 그냥 ing의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 이렇게 해버렸어도 되는데 그냥 이제 문법 학자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명칭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칭하고 우리가 이제 연결을 시킨 것 뿐이에요, 지금은.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명칭을 들으면 괜히 어려울까봐 얘기를 안 했던 것 뿐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제 큰 가닥이 잡히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요 용어들은 금방 익숙해져요. 자, 금방. 그럼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한번 들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쓰라는 거를 이제 다시 써요. 준동사라고 해서. 그 본 수업을 들어본 분들은 알겠지만 본 수업 시간에는 준동사라는 명칭으로 바로 설명이 들어가거든요. 그 본 수업의 준동사 첫 시간에 설명해 주는 게 이거예요. 준동사에는 이런 게 준동사다라고 하면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 근데 분사는 다시 두 가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방금 용어 설명했던 거 그대로 지금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분사라는 파트에서 분사 구문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바로 이거. 그래서 용어 요 5가지 있죠. 부정사, 동명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 구문. 요 5개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준동사의 정의예요. 준동사는 뭐를 준동사라고 하냐면 동사의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다른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준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동사의 형태를 변형시켰다라는 걸 쭉 적을 건데 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정사는 동사 원형에 to를 붙였고,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고, 현재 분사도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고, 분사 구문도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고, 과거 분사는 불규칙 변화는 별도로 외워야 되는데 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인 것. 이렇게. 그러면 원래 동사인데 to를 붙이거나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였잖아. 해서 이제 형태를 변형을 시켰죠. 변형시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품사처럼 쓰게 하려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요. 부정사는 다른 품사 무슨 역할을 하냐? 명사 역할도 하고 형용사 역할도 하고 부사 역할도 해요. 동명사는 이제 외우면서 들으라고 여기를. 동명사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현재 분사, 과거 분사는 합쳐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고, 분사 구문은 부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칠판에 적었던 거, 전까지 쭉 적었던 거하고 지금 이거 똑같은 얘기인데 이 문법 용어 설명을 안 하고 형태로만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문법 용어에다가 완전히 끼워 맞추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시 보세요. ing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to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 요 얘기는 지금까지 몇 번씩 반복했던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용어하고 연결을 시킨 거야. 이런 게 바로 준동사인데, 이제 준동사의 마지막, 동사의 형태를 변형을 시켜서 다른 품사, 다시 말해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였죠. 그러면서 애초에 동사니까 동사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주면 그러면 이제 준동사는 이해가 충분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to나 ing를 붙여서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인 상태에서 뭐로 쓰였든 간에 동사의 성질은 항상 유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준동사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할 부분은 아닌데 이 준동사를요, 종속절과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영어 공부가 거의 매듭이 저어지는 거예요. 마무리가 돼버린다는 소리야, 아예. 아까 그 교재 12페이지를 아까 다시 한번 봐보면 그때는 이제 종속절에 대한 구별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속절은 또 뭐가 있냐? 종속절의 종류가 3가지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준동사의 종류도 3개. 명사, 형용사, 부사. 종속절도 명사, 형용사, 부사. 준동사도 명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종속절을 바로
뜻과 성격이 맞으면 바로 준동사로 바꿨을 수 있어요. 준동사를 종속절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 준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주로 단문이 될 거고요. 이걸 만약에 종속절로 바꿨다? 그러면 종속절 말고 주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절하고 종속절이 섞이면 복문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게 바로 복문을 단문으로, 단문을 복문으로 바꿀 때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 본 수업이 좀 어렵더라도 한번 수업을 쭉 들었으면 오히려 지금 이 시간에 완전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거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으니까 지금 26, 27페이지는 구의 구별은 끝났어요. 다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해석을 하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25페이지 부정사 있죠? 바로 여기 부정사가 이제 명사로 쓰였을 때 뜻, 형용사로 쓰였을 때, 부사로 쓰였을 때 뜻, 그 부분들을 이제 하나씩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쭉 다.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맞춰 나가듯이 26페이지, 27페이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동사가 문장에 섞여 나와도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준동사의 뜻을 구체적으로 배우기로 해요. 자, 여기까지. 수고했어요.